어찌됐건 그럼 2019년 트렌드 예측서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우리 흥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3, 4년 전에 1인으로 내가 뭔가 혼자 혼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게 조금 어색하고 이랬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고 동지들이 많아졌고 혹은 이게 이제 멋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혼술 혼밥을 하는 것 자체가 꼭 멋있는 그렇죠. 것이다. 혼술 혼밥뿐 아니라 1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가벼운 만남을 플립 같은 데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약간의 좀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많이 약해졌고 어떤 층들은 마치 이게 더 멋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 앞서가는 거다라는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체제가 가속화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고 즐겁고 그런 걸 또 어딘가에 자기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올리거든요. 브이로그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다 지금 한국에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브이로그? 근데 브이로그 문피 물어보시네. 안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이거 자막 딱 해줘.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브이로그면 비디오로 다이어리를 쓴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비디오형 블로그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웹캠을 그냥 켜놓고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해서 유튜브를 그냥 플레이하면서 자기 거를 녹화하면서 그냥 공부해요. 아, 그냥 공부해? 허영 그것도 모르겠네. 노잼봇도 모르겠네. 노잼봇. 노잼봇이라고 혹시 아세요? 구독자 40만 50만일 거 이제? 보스는 알지? 보스는 아니 그건 말고 칼막스 봇 그러면 칼막스 얘기를 대신 전해주고 칼막스도 막 아는 체 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왜 어려운 사람이 이런 노잼봇은 그 크리에이터 유튜버의 닉네임이에요. 채널명이에요. 근데 얘가 되게 잘생겨. 차은우 닮았어. 차은우도 모르시겠지 뭐. 차은우 아세요? 얼굴 천재라고 얼굴이 열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잘생기네. 그런 연예인과 닮았고 실제 잘생겼어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잘생긴 청년이 캠을 틀어놓고 그냥 공부를 해. 3시간, 4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걸 몇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할 뿐이에요. 아, 잠깐 질문.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한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니 안 해.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그냥 공부해. 근데요 그걸 봐? 그걸 보면서 지도 공부하는 거야. 아니 공부하다 싫으면 걔 얼굴 감상해. 그러다가 댓글 남겨요. 근데 그 노잼봇이라는 친구 물 마시러 가잖아요. 댓글창이 난리가 난대요. 언제 와 자기 빨리 와. 할 때는 얘 공부할 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 아 웃긴 새끼. 시간. 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 네. 그걸 그냥 틀어놨어. 근데 내가 공부하면서 A 더하기 B는 C네요. 이런 걸 배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장면을 그냥 쭉 하고 그냥 들어주는데 그거를 같이 본다. 네. 유튜브로 40만 명의 그걸 그걸 보면서 본인도 공부를 해요. 그냥 이해하기 틀어놓고 어렵죠. 공부하는 거.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해커스 교육 그 신입사원 그런 교육을 한번 갔는데 노잼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긴 교육회사잖아요. 공무원 준비하거나 뭐 편입 준비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아이데이션 해보죠. 실습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문피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시험에서 외롭거든요.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거든요. 맞아요.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 10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1인씩 그 플래시몹을 하자. 노잼봇을 앞에 불러놓고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공부하자.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걸 커뮤니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랜선으로도 소통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서로 응원해주면서 힘내서 공부하게 하자. 뭐 이런 서비스를 뭐 교육회사, 해커스 교육회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흥 소장이 얘기한 것 중에 랜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랜선 집사란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랜선 집사? 제가 랜선이라는 의미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이 아는 거는 뭐 사이버, 시버러버 이런 거겠지 뭐 시버러버. 랜선 집사는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근데 황영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쳐요. 그럼 황영이 고양이 키우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랜선 집사. 랜선 삼촌도 하잖아요. 네. 그 SNS에서 랜선 삼촌이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JTBC의 프로그램 중에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황영,
좀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이거 좋다. 썸네일 황영 모르면 집중 좀 하세요. 이걸로 가자. 썸네일 하나. 랜선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재미난 게 어떤 거냐면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등등에서 뜬 사람들이 오히려 역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케이블 TV로.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의 하루 일상이 어떤지를 거꾸로 이제는 케이블 TV에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짧게 한 5분짜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랜선 라이프가 왜 유튜버들을 쓰는가? 가령 이런 제목이라면 뭐냐면 예전에도 아프리카 BJ나 온라인에서 유명한 애들을 PD님들이 작가 시켜서 와서 섭외를 해서 웃기게 만들었어 그냥. 얘 덕후야. 뭐 이상한 애야. 그냥 약간 뭐랄까 약간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그냥 이용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이런 사람들도 방송에서 섭외와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작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나다운 모습 하나도 안 나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했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5년, 10년씩 혼자 방송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난 1년, 2년 사이에 아까 랜선 라이프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야. 대조서관, 윤댕, 벤츠 뭐 그 외에 몇 명 있어요. 뷰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완전 주인공으로 해주는 거야. 나 혼자 산다 보면 화사가 곱창 먹었더니 곱창 매출이 막 대한민국 곱창이 막 엄청 팔리잖아요. 그거 아세요? 화사가 곱창으로 유명해졌던 거? 몰라. 이 형은 아는 게 없어. 이 형은 칼 막스. 일단 TV를 잘 못 봐. 방금 살짝 분노했어.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황영이라고 해줘요. 다시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방송사나 이쪽에서 이런 작은 개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 인기 많아? 우리 와서 잠깐 놀아봐. 재롱 좀 펴봐. 그러면 우리가 너 더 유명하게 해줄게. 그럼 예전에는 이 사람들도 어디 공중파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막 이래서 가봤더니 별로였어. 팬들도 오빠 형 이상하게 나왔어. 걔네 나빠. 내게 더 좋은 거야. 그런데 랜선 라이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 거죠. 대등해지거나 혹은 더 이들을 유재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조석원을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하고 이들의 매력이 더 잘 돋보이게 하는 나 혼자 산다의 유튜버 버전이 랜선 라이프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단순히 어떤 방송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래요. 유튜브 한다고 3, 4년 하고 한 구독 10만 하고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되게 무시했대요. 카메라 들고 어디 들어오냐고 막 그랬대요.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알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이영자 씨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을 얘기해서 그게 떴다. 그건 내가 알아요. 근데 아까 곱창을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할 필요는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사과를 해? 그래. 화사가 뭐야? 화사가 곱창을 먹었다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애도 혹시 마마무라는 그룹은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노래 잘한다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거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죠. 화사가. 아니 근데 뭐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뭐 모를 수도 있죠. 화사라는 한자를 쓰는 경우가 정말로 요새는 안 좋게 쓰이는 뜻입니다만 꽃화자에 뱀사자 쓰는 게 보통 저는 그게 좀 어색해서 그럼 여자 보컬이 그렇죠. 나와서 곱창을 먹는 걸 보여줬더니 떴다 이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지. 어마어마하게 곱창집이 난리가 났어요. 화사가 먹었던 그 곱창집이 뜬 게 아니고 곱창 시장 자체가 들썩였던 거죠.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그 노잼본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예전 같으면은 모여서 스터디를 했지만 요즘은 이 공부하는 풍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뭐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서 혼자 노트북 펴놓고 껴놓고 커피 마시면서 공부들을 하잖아요. 그 세계일보에서 굉장히 재미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권태로운 인간관계 즉흥성에 빠지다.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요즘이 어떠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돈, 시간이 부족해. 굳이 이거를 어떤 인간관계랑 연결 지어서 하자니 심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서적으로도 피곤하고 금전적으로도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컵밥 먹을 수 있는데 누굴 만나? 그럼 적어도 김치찌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비용하고 또 결부가 되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뭘 한다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다이어트, 뭐 인간관계 다이어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건 철학적인 접근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철학 뭐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저 뭐 오늘 동창들 모임 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헛헛하고 막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 철학자 말 그딴 데 가지 말라고, 혼자 있으라고. 혼자 책을 보고, 아까 live alone 근데 leave me alone,
나 리브 언론 할 테니까 리브미 언론 해줘. 내가 원할 때만. 그래서 요즘 인간관계 관련돼 갖고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권태기가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의 권태기. 요즘 20, 30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 연령대에서 관태기 증상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사회 제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가게 됐지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칼퇴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우리 부장님들이 퇴근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회식도 싫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 하는데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냐고. 퇴근이 너무 정시면 가족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맥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자기 패친들을 정리한다는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피드가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그걸 굳이 왜? 제일 나는 황당해. 저한테 좋아요나 따봉이나 댓글을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할 테니 뭐. 그럼 또 웃긴 게 버림받기 싫어서 그런지 좋아요를 열심히들 눌러 사람들이. 아니 나는 그래서 뭐 하게 그래서 안 했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 아까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 저희가 사실은 SNS,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의 시간을 많이 체류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썸네일로 이 꼭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황영은 왜 페이스북을 요즘 잘 안 하는가? 그러니까 황영은 SNS를 왜 요즘 덜 하는가?